하려는 게 이제 대단하신 변호사님. 제가 백수라서 지금 명함이 없습니다. 예. 이태영 변호사님이 여기서 접봤네요. 나머지는 이제 시니어들, 그거 친구들. 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제의가 아니고 제가 친구인데. 정당 변호사 검찰 쪽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분 전화만 어떻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중소기업 하는 친구인데 일단 가족 회사고 좀 오래된 회사예요. 상당히 좀 지명도도 있고. 근데 자기가 대표고 동생이 이제 뭐 임원식으로 해갖고 쭉 했는데 경영권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랑요? 동생하고요. 동생이 좀 호시탐탐 거렸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행령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고발장도 작성해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상장회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어떻게? 좀 커요. 몇천억대 정도는 돼요. 매출도 뭐 몇천억대 정도. 제조업이요? 예, 제조업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 다 주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구멍가게 수준을 사실 못 벗었는가 봐요. 회사 계좌에서 돈을 뺐다가 다시 줬다가 그 회계는 누가 했냐? 동생이 했어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다른 직원이 했죠. 예, 다른 직원이 했으니까 입출금 내역만 갖고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입출금 네, 말씀하세요. 회사 뗀 것만 따지면은 뭐 100억 단위가 넘어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기는 이제 많이 넣었다 이거예요. 넣어서 금액이 그렇게 안 되고 몇 분일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자기 경험상 검찰 쪽에서 얼마나 금액 50억 밑으로 해주느냐 얼마나 이게 따라 좀 달라질 거 아니냐. 왜냐면 50억 밑으로 되면 집행기가 높으니까 이거는 판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 같더라고. 말씀하신 게 이분 전과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네? 50억 그런 거 사업하고 보면 동네 엉망한 거 다 있잖아요. 하는 그 금액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재판 금액 피해 금액이 그 특경법으로 특경법 안에서의 50억이면 그리고 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하고 뭐 어째 하고 가고 또 지금 있는 돈을 갖고 또 다시 넣으면서 나중에 공소금에서 좀 빼는 금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게 합의를 받고 자기가 다 들고 왜 빈손으로 회사를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동생이 결국 요구하는 거는 좀 나가시오 이거. 그냥 맨손으로. 그래서 나가라. 안 그러면 빵에 침을 넣겠다 이건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회사는 솔직히 형님이 만든 회사예요, 동생이? 아버님 회사였어요. 지금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세요? 이게 제 친구가 대표에서 1대주주고, 어머니가 2대주주고, 동생이 3대주주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뻔한 스토리잖아요. 뻔한 스토리인데, 회계 쪽의 핵심은 이제 자기 친구 대표이사 사람이라서 자세한 건 안 하는데, 근데 제 동생이 제 회사에 같이 일하니까 어바웃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바웃 갖고 했는데, 어쨌든 돈 빼난 거 다시 리턴 시킬 수도 있지만 뺐다는 자체가 또 범죄로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뺐을 때 이제 그 회계장 이 정도 규모면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는 회사 같으면 사실 경리팀은 따로 있을 거예요. 외국도 회계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감사도 아마 받을 거고 검사 자료를 한번 보면. 근데 뭐
외관법인도 다 친구들끼리 키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회계사 분들이 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놨으면 그냥 세무사한테 기장만 맡긴 상태라고 하면 구멍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법인을 아무리 조그만 데라도 어쨌든 외관기관이니까 했다면 그분들이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대표이사 가지금 그 제일 많이 보거든요. 봤을 때 그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자기 개인 통장까지 딱 까면은 좀 많이 좀 불편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회사 업종이 그러니까 통장을 안 받고 뭐 개인 선거 받고 이런 거는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냐면 저희 그 미혼부 그 사회단체 제가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오랜만에 뵀는데 깎아야죠. 그거 대표님이세요. 그 사회봉사단체 대표님인데 친구분이 이 일이 있다는데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성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집이 분당입니다. 아니 회사는 여기 있어요. 저기 부산에 있어요. 부산 쪽에. 그런데 이게 본사가 이게 공장이 끄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지사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서울에서 강남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럼 수원 그래갖고 뭐 저보고 정관? 정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딘데요? 성남이라고 그럼 수원으로 갈 텐데 그럼 아는 변호사님 있다고 이태문을 그냥 검찰 출신 좀 있냐고 그래갖고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해갖고 친구분 모셔라 했더니 만나보고 가능한 뭘 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나 말고도 한 몇 군데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쭉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수원 쪽에 수원지검에서 검사들 퇴직한 사람이 가장 약발이 없고 검사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 그거 왜냐면 제가 하늘과 땅 차이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아는 사람 있냐 그냥 모르는지 내가 먼저 물어는 볼게.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왜냐면 저것도 최 대표님 자랑을 하시더라고. 이 변호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본인도 그랬고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갖다가 했던 내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직접 만나고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나도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한 만나면 볼게. 이 정도까지 왜 능력이 있냐 해서 제가 얼핏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근데 그거 해놓았으니까 뭐 검찰 쪽에서 작업할 능력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만 자세한 거는 이제 만나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금액이 얼마나 들었냐고. 비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십억씩 드는지. 여기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쪽에서 이제 고소를 할 것 같다. 고소를 안 하고 형제간에 잘 마무리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쪽에서 뭘 공격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먼저 우리가 이제 방어할 거를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면 그거 탁 내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회계장부를 동생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료를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태핑을 해보신 다음에 그 자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고소장이 들어오면 고소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방어하면 되는데 그 전에 회계장부는 한번 스크린을 다 전문가들이 한번 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얻어맞을 건 얻어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나기 올 때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자기도 한 10개 정도 해서 경영구도 지키고 만약에 자기 뭐 하더라도 빠지만 올 수 있으면 올인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산하는데 야 금액이 큰데 생각보다 지금 왜냐면 제가 아는 게 몇 개 있어요. 회사들은 빼가지고 회사는 투자를 하는데 회사 이름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가수금을 잡아갖고 자기가 또 투자하고 이거 돈도 좀 벌고 한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 개인 투자금을 지금 조그만 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스크린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얘가 좀 제대로 된 경우서 돈이 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일 많이 보는 가슴가지꿈부터 먼저 봐요. 수사기할 검사들을 보기 시작하면 제일 허점이 많은 곳이고 제일 이제 따라가기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뭐 가장매매나 그 뭐
허위 매출을 올리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누군가가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생분이 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알고 있을지 그거는 그 친구분들 형님이랑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동생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10년 이상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출근 기록을 법인 통장 내역은 자기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유치해서 뭐 한두 개 안 잡아놓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자기 통장까지 틀고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자기가 이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도 조심스럽게 나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 범죄 시인하는 게 되니까 어디서 입을 맞추면은 뭐 믿고 한번 가보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고 변호사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그림 못한다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자기도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제가 하는 거 제가 아는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뭐 가능성은 여지겠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딱 요거 핵심 부분이에요. 공소금액을 자동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50분 밑으로 무조건 내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당하더라도. 그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일단 자료를 보고 나서 여지가 있으면 그거는 가능해요. 여지가 있으면 자료상 충분히 좀 소명하고 있고 검사한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좀 빼주라 빼주고 그리고 요거는 인정할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인정하고 좀 쉽게 가자. 근데 이거는 다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횡령이냐. 왜냐면 이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상장에서만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1인 회사고 누군 동생도 지분을 갖고 있죠. 왜냐면 상속받았으니까 아버님 돌아가셔서 뭐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이 좀 빈 거 있다 그러면 다 메꿔놓는데 이게 무슨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50억 이하로 낮춰야 돼. 50억 넘으면 기준이 안 돼요. 뭐 적거 없으시다고 하니까 만약 그래서 회계 장부를 좀 몇 년치를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춘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응만 되면은 영장을 치더라도 기각될 확률도 좀 영장 치기만. 영장. 왜냐면 그렇죠.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제일 아마 불구속에 제가 많은 돈을 베팅할 것 같은데.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우리 최 사장이 저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얼마 그 정도 하던 거라. 저는 검찰 한 20몇 년 하다가 의정부 최장검사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수원에서 부장을 2번을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친구분께서 분당 사신다면서요. 그럼 동생이 수원에다 고소할 수도 있고 성남에다가도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관할이 다르네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있으니까 근데 뭐 성남에도 상관없어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라서 뭐 그쪽은 얘기하기가 오히려 뭐 수원지검도 좀 마찬가지고 수원지검 검사장도 교토스부스 때 제 후배였기 때문에 뭐 간부들은 솔직히 어린 검사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간부들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아는 친구들이라서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택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부탁은 못해요. 근데 이제 여지가 있어야 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지. 좀 착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도 서류를 봐야 봐서 그 친구분한테 선생님 이렇게 갑시다. 요 정도 딱 왜냐면 검사들 편하게 해주는 거는 조금이라도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좀 인정하고 이거 그냥 뭐 정말 벌금 사유 벌금 많이 낼게. 벌금 뭐 몇천만 원 내면 낼게. 빨리 털어주라. 아니면 뭐 요거 인정할 테니까 바로 그냥 인정한 부분만 기소해주라. 그리고 법원 가서 어떻게 우리 사정해가지고 좀 이렇게 향후에 이제 이 회사 튼튼한 회사인데 계속 경영하는데 문제 없게 이 회사에 딸린 직원들이 몇인데 연관된 일관 협력업체들도 많고 이거 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 힘들게 하겠냐 그럼 안 되지 않냐 그냥 직원들 막말로 뭐 대표이사 구속되면 회사 휘청거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설득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요즘 또 내가 또 소개시켜줘야, 요즘 저는 쫄딱하기 힘든데, 뉴스에라도 좀 나중에 하고 이러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에 해가지고 옛날에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루트를 그렇게 자기들 생각에 찾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침 또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야기해 주셔갖고, 어제 시간 내면 얼마나 될수 있겠냐, 같이 공사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텔레비전 하실 일은 이제 개별적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저걸 그냥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사건을 깊이는 모르겠으니까, 직접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대충 감을 주는 거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막. 근데 어바웃, 이제 제가 친구가 두 가지 했으니까, 지금 제가 궁금증 다 어느 정도는 대충 이외워서 말씀 알아들었고요. 대충 어디서 어디까지 맥시멈 미니멈 정도 조금 물어볼게요. 저희 법인은 다 이제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근데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말씀드릴게요. 저희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3억에 주식 23억이라고 25억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가만도 못 나오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니까. 저희 기본 착수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주셔야 이제 저희가 서류 작업하고 그러니까 회계 분석하고 하고 검사 출신인데 이제 회계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이제 결국 자료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공 보수는 이제 이게 진짜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구속될 근데 그럴 사안이 아닌데 제가 거기다 배팅하면 안 돼.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짓은 안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성공 보수는 뭐 억 단위로 갖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봐야 말씀을. 억이라는 게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한 달 쪽으로. 아니, 당연하죠. 개인 사건 제가 10억 이렇게 안 받습니다. 그건 큰 대기업들한테는 받습니다. 큰 사건이라서 그런 거고, 이거는 뭐 자기 딴에는 자기가 또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볼 때 중소기업인데 억수로 쫄아있잖아. 그래서 신병에 대해서는 한 3억 받습니다. 신병에 3억. 그러니까 착수금 뭐 전에 신병 3억. 그럼 나머지 집행비에 놓으면 얼마 받죠? 그건 전 따라 안 받아요. 지금 신병으로는 같이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 그럼 토탈 3억 5천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생각보다 많이 받네. 왜냐면 이 변정이 나오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안 된다를 이제 확인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사장님 얘기만 들었고 봤는데 제가 모르냐니까 이상한 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해 주실 때 3억이라고 얘기를 주시고 나머지는 5천에 착수금 5천에 나중에 3억이 될 수가 있고. 아니 그냥 불구속 되면 3억이잖아요. 착수금 5천에. 그리고 나머지 구속돼 버리면 3억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사건 정확히 들어야 판단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열심히 찾고 있을 거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는 게 그 라인 타는 게 쉽지 않고 나도 우연히 그렇게 연결된 거지. 그렇죠. 그렇게 갖고 얘기하시는 게 낫죠. 퇴직하신 지 몇 년 되셨죠? 2년 좀 넘었습니다. 아직 약발 있나요? 그 약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이제 정관예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린 검사 때는 내가 모르는 정관들이라도 약간의 어드밴티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다들 뭐 20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아는 후배들이 이제는 제가 나온 그 자리들에 가 있잖아요. 그거죠. 최 대표님도 한번 전과가 아니까 동종 전과 있는 사람을 저 못 나온 거예요. 저도 집중적이가 그 되겠냐고 다들 못 나오는 건데 구속 긴급체 받았다가 구속 풀어주셨죠. 재판도 해갖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셨죠. 관객분도 일단은 저는 이제 초에 가서 전부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가 하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자기가 알아본 거 전부 동생이 진짜 협의가 안 될 때는 바로 수임 계약을 해서 지도 상당히 싸울 줄은 떠나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에 가부를 아마 주에 만난 며칠 다음 주 중에 가부를 정하면은 제가 한번 모시고 그 동생분이 정말 그 보조를 할 것 같으면 뭐 저 아니래도 빨리 해서 빨리 준비를 일단 준비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근데 대단하다. 그 친구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년생이야. 저는 동갑이네.
저도 그래요? 친구니까. 부산 분이세요? 저기 경상도 출신이죠. 마산요. 마산이죠. 저기 하여튼 하여튼 찔빠하게 구멍가게 같이 다 하니까 그런 가족끼리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말을 해드리고도 입 다치라고 그러고 지금 이야기도 못해요. 마산에서 올라오신 지 오래됐어요? 대학 때부터 다니니까 30년 이상 있었죠. 근데 왜 말투가 익숙하다? 또 편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 오늘 가시는 김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김이세요, 김승우 씨. 네, 김승우 씨 사촌 형 고소장 7,000원만 집어넣는다고 녹취록 잘 보고 해갖고 지금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한테 대신 좀 전해달려. 자기가 그거 뺏어갖고 다음 얼마에 갖고 온다고. 자기 아직 면목이 없다고. 고소장 쓰면 한번 보내보라 그래. 내가 손이라도 받을까. 아니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비 안 내고 도망갔다면서요? 아까 그 얘기 들었는데. 도망간 게 저 구출사가 있었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아재분들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병철 대표님도 제 사건에서부터 다 아재요. 그래갖고 제 사건 때도 탄원서 써주시고 뭐하고 하신 것도 사회단체 이루는 것도 이쪽이고. 그런데 김이사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지금 하시고 있는 단체에서 방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그럼 일단 거기 가서 숙식하러 잘 데가 없어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방 하나 못 얻어. 그래갖고 방 이쪽에서 대주시고 사정 승우 걔는 이제 건강은 좀 괜찮죠. 그냥? 건강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당 잡혔고 혈압 잡혔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잡혔고 허리 이제 부실한 거 빼고는 다 잡혔대요. 그 취소해서 하여튼 스쿼트하고 복수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서 나오면 안 돼요. 또 가는데. 제가 보니까 담배 말고서 집중력은 엄청나더라고요. 한 6시간, 7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지금 차가운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혼자서 그래갖고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대신 좀 그거 가갖고 얘기 좀 해달라고 끝나고 자기 한번 찾아뵙는다고. 1억 가까이 뜯겼는데 증거를 댈 수 없는 게 있어갖고 7천 얼마인가 그거. 근데 그 친구는 그 일 계속 한대. 솔직히 전 그래서 그냥 대놓고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또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실 것 같은 건 저 아예 근처에도 안 가고 그랬더니 잠깐 이제 자기 정리할 것만 하고 자기랑 전화 통화 얘기하지 마시자고. 그래서 또 한딴 소리죠 뭐. 나중에 할 때 변호사님한테 자문이라도 구하라고. 저거라도 하게 뭐 면책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게. 딱 그거보다 처 아시죠? 예. 마여사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몰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 모릅니다. 우리 저하고 친한 사람도 몰라요. 김이사 여기 있는데 왜냐면 텔레비전 그렇게 공격해서 자기 완전 나쁜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아예 마침은 김승우 씨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밥 사주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제 연결을 안 하고 사람들만 만나는 걸로. 근데 원래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돈이 한 푼 없어갖고 저렇게 돼버렸으니까. 사람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나도 좀 질투만 질투만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법의 잣대로 봤을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인데 순수하게 그냥 행정법만 대행해주는 이걸 좀 넘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잘하는. 걔 원래 사진 찍던 애 아니야? 사진 찍고 저쪽에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가게를 내주겠다 그랬대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해라. 가게를 내줄게. 고생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음에 갔다고. 제가 김이사한테 못 들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김이사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게 내드린다 그랬더니 가게는 됐고 그건 다음번에 내달라고 하고 일부터 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 일 바로 받았나 보더라고요. 살 불안한데. 나도 공무원. 저는 사무실도 했다고 또 공무원을 엮여.
지금은 아닐 텐데 저거 일 할 때까지만 봐주시고 거리 두시고서는 일단 체력을 같이 안 쓰고 이거부터 해야 돼요. 네,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만나지 일은 절대 엮이면 안 돼요. 아마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일 받아갖고 아직 시작을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작을 못해서 일을 가서 받아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관련된 일? 네, 그리고서는 저쪽에다가는 이제 자기도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진행 못한다고는 얘기 못하고 좀 쉬다가 하려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제가 뭐 이혼하고 애들 둘이 혼자 다 키웠으니까 한 10원, 20년 그런데 뭐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는데 문제는 내 본사업이 몇 년에 망했다는 거죠. 어떤 사업 하셨어요? 어쨌든 다양하게 해서 부동산 쪽도 많이 해서 원래 저 주원에 투자 관련 일을 좀 40대 초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좋은 일 좀 한다고 상담 일하고 이게 저 그동안 했던 거 못 채웠던 일 했는데 일이 참 엉망으로 엮였어요. 잡채기하고 상담이하고 이제 인터넷 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하여튼 막 가족 문제, 저도 가족 문제죠 뭐. 저는 그게 제가 도둑맞은 거죠. 지금은 이제 운영만 하시고 실제로 이제 기부금은 제쪽에서 해요. 기부금 제가 원래 해갖고 저 수익금들 있잖아요. 그거 10% 그냥 다 해갖고 드려요. 그래갖고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시고. 옛날에는 뭐 제도를 했다가 누구는 빈약하니까 갑자기 제가 돈을 못내고 공간도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열심히 또 도와줘서 그 다음 사장한테 어디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는 행사는 되잖아요. 공무라는 건 못하고 그냥 돈 버는 거 어차피 애들이랑 같이 버니까 다 10%씩 버더라 해갖고 10%씩 그냥 기부해갖고 그래도 지금 달에 한 1,200씩 막 그렇게 하죠. 앱만 빨리 오픈하면 제가 달에 1억 이상 땡겨 싶다니까. 그거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2달 정도? 2달 한 안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이제 그거로 이제 우리 대표님 믿고 하려고 제가 본사업은 다 날렸으니까. 저도 별짓 많이 했습니다. 웃긴 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봉사단체라는 게 실제로 저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봐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빈약한지 그게 그렇게까지 적자 운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메꿔가는지 구걸이에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해보니까 끝이지. 네. 남 도와주겠다고 딴 데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갖다 다시 메꿔놓는 형태더라고. 진짜 남들한테 봤을 때 허울만 좋지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난 이게 이제 홍보 효과가 있고 좀 관심도가 있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야. 저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힘들어요. 감사만 하고 감사만 받고 이게 행사 관여가 많은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또 돈 다 안 줘요. 뭐 우리 행사 우리가 뭐 서울시에서는 몇 천만 원 1억씩 뭐 이렇게 한 몇 년 받다가 하고 제 자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만약에 1억을 받으려면 2천만 원 제도를 먼저 밀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단체 재정이 풍부하면 모를까 대부분 제 개인적인 비용으로 다 하고 우리 사무실에 우리 회사 큰 사무실에 이제 사무실을 했는데 그 돈까지 옛날 여유가 많을 때는 괜찮은데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 밀어넣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마스크도 기부했는데 이번에 기부를 받으셨어요. 1억 3천만 원어치 이마트에서 물건을 받으셨는데 나눠줄 때까지 쌓아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류창고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물류창고비를 그냥 기부해야 되고 나눠주려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택배비도 또 그러잖아요. 택배비도 내줘야 되고 형들한테 이제 물건들이 이마트에 납품 끊긴 업자들이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물건이 다 좋은 건데 가전 생활필품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리기 땡치기보다는 기부금 영수증 받는 게 나으니까 그거 연결시켜 받았는데 우리가 물류창고 비용이 있나 뭐가 있나 하고 하더라도 회원들한테 주려면 택배비 또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택배비까지 하기 이거 1,000만 원, 월 1,000만 원 그냥 고정비 받아야 어떤 달은 이런 일 있으면 한 1,200 나가고 1,000원 나가고 이게 함부로 할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자기 만족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정의연이나 뭐 이런 같이 이슈가 되는 것들은 돈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현금 보고 하는 거는 얼마 특별히 아무 뜻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받는 거는 사실은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그게 아니고 개인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 인지도를 높여야 저희들도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마케팅 방법 모르고 돈 받는 왜냐면 했더니 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기 아마 몇 년 전에 저 장관 선거 받고 했는데 재혼가정 자녀들 누가 재혼을 하게 되면 말이야 저도 이제 애딸이 여자랑 재혼을 하게 되면 걔들이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이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평생 애들 상처를 안고 몇십 년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한 5년, 6년 해가지고 고쳤거든요. 2016년에.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쟁터에서 어쩔 수 앞에 나가는, 이런 처음에 내부 카페를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만날 거 하고, 이제 애들 키울 때니까, 저 어릴 때, 주말마다 애들끼리 모여갖고 놀게 하고, 1박 2일 캠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총대를 매다 보니까, 계속 그냥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재혼 가정에서 각자 아이들이 있을 때 예.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아니에요. 이제 자녀 표시. 예, 이제 자녀 표시돼요. 누구의 자녀라고 저 변경해 놓았어요. 아버지 A의 자녀 이렇게 표시. 아니 그게 이제 정보상에는 그냥 자녀로 다 뭐 이게 표시가 되죠.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왜냐면은 친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재혼하게 친자 결국은 이제 세대주와의 관계가 예, 관계 표시인데 그걸 세대주하고 예. 엄마가 데리고 온 애가 되면은 예. 자녀가 아닌데 예. 자녀 표시를. 예. 근데 법적으로 자녀로 돼. 그 표시는 이해가 되는데 예. 밀법상 그 자녀는 그거는 이제 지난해 입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상관없는데 애들이 이제 입양을 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다 중요 등본을 제출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장이 그 등본을 걷어가지고 하면은 걔가 별명이 이제 보면 동거인이 됐으니 애들 그렇게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외형 근데 입양은 많이 하나요? 애들이 그 많이 지난해 입양이야. 저도 재혼가정 주위에 많은데 입양하지 저기 친자 입장하지 말라고 좀 해요. 몇 년 있다까지. 왜냐면은 재혼이 사실은 처음보다 이혼율이 한 몇 배 더 높아요. 섣부르게 했다가 나중에 파양하고 이러면 성의애가 애들이 바뀌잖아요. 오늘 이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러면 나이 들어갖고 몇 년, 10년에 살다가 유산 상속 문제가 될 때 그때 애들한테 죽였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성인자. 왜 성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또 이혼하면 다시 원래서 이게 애가 장난감도 아니고. 하루에 이제 재혼 가정이 예. 애들이 성이 다른 거 형제가 아닌데 예. 성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입양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될 때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했다가 몇 년 있다 다시 왜냐면 초혼하고 다르게 초혼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장도 한 통장이고 모든 게 여기 같이 하면 되지만 재혼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애들 때문에 또 리스크가 있어요.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애들 때문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소 몇 년 이상 살아보고 애들 클 때까지 살아보고 끝에도 늦지 않다.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 어제까지 이시였다가 이렇게 김치됐다가 몇 년 있다 다시 이시로 돌아가면 이거는 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성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이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합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선택권은 성의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동거인에서 저도 어머니가 이제 재혼하셨잖아요. 저도 동거인에서 자로 바뀐 거 그것도 이제 관건인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거 한 글자 바뀐 것도 등본됐을 때 사람한테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광탄 돼갖고 그냥 쫓아다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미혼부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미혼부도 가능하고 한부모 가정이면 다 되죠. 한부모 가정, 이혼했던 뭐 한부모 가정이면. 근데 거기서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지원해 주나요? 그거하고 이제 애들 케어하는 거, 심리적인 케어하고, 왜냐면 저희들 이제 요즘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은 뭐 같이 이제 도와주는 심리치료사님들, 미술치료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님들도 와서 봉사활동하고 이러면 아직까지 이혼 초창기나 이혼 중에는 법률적 조언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캠프에서 그런 것도 하고, 애들 이제 심리치료사들 가고 애들 심리 케어도 하고, 애들하고 어울리게 만들고. 저거는 그 부부가정 있잖아요. 그 미혼모인데 부부가정. 그거 진짜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뭐 이상하게 갖고 못 받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저희 쪽에서 컨설팅에 가서 해주고 우리가 또 지원해주고 쪽에서 얘기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갖고 저희 애들 있잖아요. 회사들 보고 이번에 일을 하나 맡아라 그래갖고 뭐 조금씩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 하셨는데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시고 나서 이제 힘들어지시니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아직 좀 살만하잖아요. 애들이랑 그럼 우리 쪽에서 맡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하여튼 제가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망한 현장들을 아파트도 회사에서 뭐 몇백 개씩 갖고 있고 해서 공실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임시로 또 살려서 해주고 막 쳐내와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은 여자들 칭찬 넣으면서 한 푼도 없이 놀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자기들만 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하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은 점점 중독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미혼모 가정이 많아요. 미혼부 가정. 미혼모 가정 많죠. 결혼도 안 했으면 남자들은 쌩 까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키우는, 이혼하더라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생활력도 좀 떨어지고. 회원이 지금 20만 정도가 되는데. 그 회원 20만에 무슨 미혼부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면 거기 지금 회원 가입되어 있는 게 20만 정도가 돼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신 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하신 게 뭐 행사 열면은 좀 계속 들어가는데 그거를 근데 저는 그냥 잘 하시나 저도 지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원받으면 감사받고 뭐하고 머리 진짜 아프더라고요. 본인 돈으로 대갖고 하셨다는 거 이제 나중에 알고 이제 저도 이제 돈 넣다 보니까 참고를 보잖아요. 사람 진짜 전시는 뭐 대기업이야. 내 대표가 사무장 대기업. 큰 대기업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겠네. 아니 몇 번 받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 막 2010년 한참 뜰 때 그 이야기가 진행됐었는데 뭐 이리저리 그때 저도 뭐 정신이 없고 저도 뭐 몇 년 동안 진짜 정신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랬고 이제 다시 이제 텔레피님하고 마음 잡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또 이제 IT로 바꿔주시는 거죠. 주문급도 아니고. 저는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 선 이상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그 이상은 저도 이제 무리가 되니까 애들한테도 좀 감기하기는 힘들고 그래갖고 그 정도까지 지금 해갖고 간신히 이제 버텨드리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예전에 잘 끝나고 나면 저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살고 있어요.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그거 하시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지사님한테 얘기 좀. 이런 이사님한테. 그쪽 정책 지금 뭐 하는데 거기서 어차피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불도 도와야되지만 또 국가가 이렇게 좀 힘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케어해주고 하는 건 국가의 사무인데 국가에서 물론 이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귀찮게 하고 또 이 항목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다 따져봐야 되고 융통성도 별로 없고. 우리가 그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이제 내가 재력이 없으니까 우리 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비를 부담하는 게 이게 부담돼서 되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이 뭐든 다 도와준다고 면전에서 말씀도 하시고 보상을 치시했는데도 내가 못했던 게 입찰금을 걸어야 돼. 입찰금을 해야 되나? 손님 들고 가고 무슨 운영권도 하나 해가지고 이게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대 나서지를 못했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전에 땅 만들기 행사였었거든요. 땅 만들기 행사는 2천만 원 먼저 드셔야 돼요. 서울시에. 제가 빌려서 넣었어요. 행사를 하면서 다른 데서 이제 PPL인지 받아갖고 이걸 채우면 돌려주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2천만 원을. 이 단체는 지금 힘드니까. 그건 서울시가 나쁜 짓이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규정이 자기가 돈을 주는데 20%는 우리가 자비를 해야 돼. 단체에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 모르고 여러 개 없으면 대표가 알아서 뭐 직원들이 알아서 이제 돈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끌어갔다가 저도 PPL 써볼게요 그랬는데 안 됐어요. 어쨌든 행사를 잘 찍었어요.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2천만 원만 이제 한 400인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1,600만 원이 그냥 날라갔으니까 저는 또 여기서 국가계 원래 처음엔 적어했는데 한 달 이내로 생각하고 이제 대출금으로 사실상 대출을 받는 국대가 받은 걸로 해야 되고 이게 진짜 할 만한 게 솔직히 그렇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중적인
지원해주고 그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문제 그렇지만은 그보다 국가가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10몇 년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보기 싫어서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 영역을 그 영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냥 남녀가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 엄마는 현모양처와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도 부모 공경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올바른 일꾼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유교 문화에서의 전형적인 그 상이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좋은 면만 보여주는 거지 뒷모습은 안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혼율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참고 그냥 아무런 일 없는 척하고 그러니까 만약 거기 문제 생기더라도 그거는 이제 니들이 손질이 별나가지고 니들이 이혼한 것이겠지라는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10년 진짜 10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처음 우리 운동 시작할 때는 지금 우리 결손 과정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열받았던 게 우리 딸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 막 열받았는데 뭐 그냥 나중에 하도 뭐 애들 가니까 사진 그러니까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제 그림 일기를 이제 그렸는데 또 엄마도 없는데 이제 엄마하고 3명 노리고 야구 놀이고 온 갔다 왔는데 동생하고 4명을 그려놨더라고.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지 싶어가지고 해보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엄마 없다는 걸 갖다 들키기 싫은 그게 계속 인식이 이미 박혀 있더라고요. 박혀 있는데 결손 과정으로 계속 쓰니까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용어 자체보다 그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거 단어 바꾸는 거였거든요. 고발한다고 그러고 문제화시키고 민원 넣고 뭐 교육청이 뭐 다 하니까 그게 몇 년 있으니까 조금씩 바뀌다가 다음 주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바뀌니까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다들 그때 이혼했던 걸 다 숨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는 자기가 뭔가 하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팁이 또 있어요. 다 연말 되면 연말 정산할 때 이 공채 받을 때 이게 계산하기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하는 팁들 이제 공유하고 제일 문제가 애들이 이제 본인이 어른들이 이제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요. 애들까지 자기가 이제 피해의식에 젖어 있든지 아니면 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캠프를 때 계속 했던 이유가 이제 애들이 와서 자기가 똑같은 애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럼 우리만 이혼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애들 당장에 사실상 존재하는 건데 애써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혼했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어두운데 그냥 있는 사람 나도 왜 밖으로 나오는 거기서 우리가 그냥 빵 하나 줄게. 이 개념으로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말이 아주 소리를 안 내니까 아무도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칭찬받은 일은 아니지만 애들 차별을 받은 일도 아니잖아요. 또 개인의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로 걸리는데 이혼하는 것도 행복추구로 걸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뭐 이재명 기자님이 뭐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그게 있다라고 해갖고. 도움을 줬을 때도 정책팀에다가 아이템을 주면 되거든. 그러면 정책공을 개발할 때 변호사님도 저쪽에 정 캠페인에서 아니 이재명이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킨 제가 공신이 맞네. 그렇겠네. 저 하나 저거 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그걸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한명 유전자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남자인데 여자애가 같이 이제 어렸을 때 21살 때라나 해갖고 있는데 애가 도망갔어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왔어요. 골치 아픈 게 출생신고가 남자는 안 돼. 엄마만 돼. 그거 지금 바꾸라고 입법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이 큰 문제예요. 사람이 볼까? 근데 그게 지금 그래도 일단은 이제 조금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등록이 돼요. 근데 애들이 남자애들이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유전자 검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네 먹고 살기도 애 키우면서 절차도 잘 그래갖고
400인가 이것저것 해갖고 들여서 검사하고 뭐하고 증명서. 그렇게 많이 돈이냐? 유전자 검사 한 번 하는 그 2회를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검사하고 증명서 다른 데에서 각각 돼야 돼요. 그래갖고 완전하게 맞다. 한 군데 거 가져가서 저 가져갔더니 한 군데 거 말고 두 군데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두 군데 거 거죠. 그리고 근데 또 걔가 그날 일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노가다 뛰는 애거든요. 근데 일을 아예 못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건 국가가 해줘야 돼. 네, 그래갖고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뭐 밀당을 못 뛰어갖고는 자기가 생기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걸 요청하자 했을 때 먼저 국가에 대주고 아니면 만약에 유전자 검사가 아니다 자기가 거짓이었다 그럼 물리더라도 처음에 그 유전자 검사비는 국가에서 대줘 그리고 국가에서는 솔직히 쌀 텐데 사설에 저희가 하니까 덤태기 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국가서에다가 의뢰하면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한 그렇게 해서 아예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하면 주민등록도 안 돼 있으면 결국은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 친구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거고.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그거 내가 대줄게 와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거든요. 요즘 새는 돈이 많아갖고 이렇게 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못하고 근데 그걸 해보니까 그 친구는 하고 싶어도 이제 뭐 이것저것 빠지고 뭐하고 해갖고 제가 한 300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돈이 없으니까 방법은 이제 주변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학교는 갈 수 있나? 못 가죠. 아들 검정 못시다든지 진짜 출생신고 이거를 뭐 병원도 못 가고 뭐 다 그 병원도 노려보면 안 택시가 안 되니까 정말 인권 사각지다. 지금은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그 대표님하고 해갖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양이 한 4천 예, 그렇죠. 교수님한테서 뭐 맞다. 정정합니다. 그래야지 정상 살려고 듣고 계속 마산에서만. 아니 저 서울에서 원래 고향이 마산이죠? 네. 여기 사촌이죠. 그냥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산하고 조금 먼저 우리 진주까지니까. 생활 중이다. 네. 어머님하고 약속 빼고 착하진 않아도 착하게 살고 노력합니다. 사랑이 나는